안녕하세요. 정경호 변호사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기 전에 잠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9월 3일 블로그 민사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대구 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해서 거의 대부분 인용을 받아낸 사례인데요. 피고는 손해액의 상계 주장을 하였습니다. 무리한 주장이었는데요. 사실관계를 보면 이 원고는 금속 가공업체였어요. 피고의 의뢰로 황동을 가공하여 육각봉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하였는데요. 그 계약의 내용 중에 이 가공하다 보면 이 가루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스크랩이라고 하는가 본데 스크랩 반환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피고가 저울을 속였다, 스크랩 양이 너무 적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물품 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원고를 형사 고소해서 이 스크랩을 빼돌렸다, 이런 취지로 형사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이 피고 측이 아마 최근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해라 이런 조언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나 봅니다. 그렇지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형사는 그냥 고소나 진정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증거를 만들어서 유죄를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어떤 소명도 없이 피고 측의 생각에 따른 손해액 상계 주장이었거든요. 피고 측이 대금을 적게 주려고 하다가 낸 어떤 소위 말하는 꼼수였던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거는 이 민사 판사에게는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한계가 있어요. 민사 판사가 예를 들어서 피고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판사가 수사할 권한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럴 때 민사 절차에서는 구성명 신청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일방이 판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서류를 제출해라 이런 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게 진단서를 제출해라, 어떤 손해액을 산정해서 제출해라,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구성명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고가 원고에게 저울을 속였다는 등, 다른 업체와의 금속 거래가 있다는 등, 다른 비철 금속의 변형 업무, 그런 어떤 피고 측의 거의 소설에 가까운 그런 어떤 스토리로 구성명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사실 이유 없는 구성명 신청인 경우에도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판사가 어느 일방의 편을 드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구성명 신청에 응해서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그 대응을 하는 편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물품 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이 대금을 깎으려는 의도로 이 손해배상의 상계를 주장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성명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성명 신청을 받고 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성명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요. 이 결과는 원고 청구가 거의 그대로 인용되었고 피고의 상계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말씀드린 구성명 신청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한번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이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형사소송과 형사고소 등과 병행하여 절차를 진행할 때 민사법원의 한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